암 발병을 촉진하고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고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만성염증이라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게 바로 만성염증이지요.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행한 스페셜 헬스 리포트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암, 제2형 당뇨병 및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5명 중 3명이 염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이 리포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맨 처음 스텝 1이 항염증 음식 먹기입니다. 그 다음 스텝 2가 운동입니다. 스텝 3 체중 관리, 스텝 4 충분한 수면, 스텝 5 금연, 스텝 6는 금주는 아니고 절주, 스텝 7 만성 스트레스 극복입니다. 이렇게 7단계를 꾸준히 실행하면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것과 스텝 6에서 제한하는 절주, 금주가 아니고 약간의 알코올 절주입니다. 금주보다 약간의 알코올은 염증을 억제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술이라는 것은 친구도 되고 적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이 섭취하는 양과 먹는 때, 즉 공복에 먹느냐, 점심, 저녁으로 먹느냐, 아니면 간식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 친구가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외상이 아니고 인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질병의 시작은 대부분 음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치유의 첫 단계도 음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권장하는 만성염증 제거 전략 첫 단계인 항염증 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음식 리스트는 신장이 안 좋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개인 건강 상태와는 별개로 만성염증 퇴치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음식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 엽산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토마토가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은 심장병과 암 위험 감소,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등 많은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붉을수록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토마토를 구매할 때는 되도록 붉은 것을 선택하거나 덜 익은 것은 붉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토마토를 조리하면 라이코펜 항산화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합니다. 영양분 함량이 높은 슈퍼푸드일수록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토마토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피해야 할 음식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위장이 튼튼하고 신장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아무 때나 드셔도 토마토는 만성염증 퇴치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토마토를 드실 때는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또는 식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로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함량을 증폭시키고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만성염증 퇴치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식간과 저녁과 아침 공복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침과 점심 또는 점심과 저녁 식간은 길어야 5시간에서 6시간인데 저녁과 아침 공복은 짧아야 10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침 공복,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점심이 되겠지요. 눈을 떠서 맨 처음 먹는 식사는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벽이 더 쉽게 자극이 되고 흡수 또한 빨라서 이때 먹는 식사는 혈당 지수는 낮고 고과당인 과일보다는 부드러운 섬유질의 야채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합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음식 두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식이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마다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이롭다는 데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항산화제는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암, 심장병,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관절염 및 비만과 같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과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항산화제 때문인데요. 이것은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제가 염증을 유발하는 일부 유전자와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일반적으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생야채를 좋아하지 않으면 매일 먹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조리할 때 사용해도 무방할까 알아보았습니다. 기름을 센 불에서 오래 가열하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합니다. 이 발연점이 넘으면 기름이 타면서 산패가 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인체 내에서 당뇨, 암, 치매, 혈관질환, DNA 손상 등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선택할 때나 튀김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207도로 가정 조리용으로 매우 안전하고 산패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식용유보다 안정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 오일의 주요 지방산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73%를 이루고 있는데 단일 불포화 지방은 높은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고 올리브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제 때문에 산패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기름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지요. 계란 후라이 할 때, 볶음나물 할 때 올리브 향이 싫지 않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식용유보다 건강한 선택입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음식 세 번째, 푸른잎 채소입니다. 푸른잎 채소로 시금치, 케일, 콜라드 등을 하버드에서는 추천하고 있는데요. 케일, 콜라드 등 십자화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그중 케일은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케일 한 컵, 약 67g에는 비타민 A가 하루 권장량의 약 206%가 들어있고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약 684%, 비타민 C는 약 134%가 들어있습니다. 케일 한 컵만 먹으면 비타민 A, C, K 보충제는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케일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유익한 식물 화합물과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강력한 의학 특성까지 가지고 있고 항산화제는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해서 자유 라디칼에 의한 신체 산화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언스 디렉트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신체의 산화적 손상은 노화와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케일이 함유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은 만성염증을 퇴치함으로써 심장 보호, 혈압 강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우울제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그린 채소를 어느 만큼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성인 여성은 2.5컵, 성인 남성은 3컵을 권장하는데요. 보통 채소를 컵으로 잴 때는 깍둑선 크기입니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한 컵은 야채 그룹에서 한 컵으로 계산되는데 케일이나 어루콜라 등과 같이 잎이 많은 채소는 2컵이 브로콜리 한 컵과 같은 양으로 계산됩니다. 서양 격언에는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해로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케일이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좋은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서 주의할 점 또한 많습니다. 케일에는 옥살산이 많기 때문에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일은 많은 양의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꼭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음식 네 번째, 아몬드나 호두 같은 너트 종류입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 섬유질,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한 호두의 효능을 보면 호두에 있는 지방은 다른 견과류보다 심혈관 건강에 특히 더 좋고 항산화 활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호두의 폴리페놀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와 같은 고지방 식품은 체중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호두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체중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니 호두는 많이 먹어도 체중 증가 염려가 없는데요. 하버드에서는 하루에 4분의 1컵의 호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몬드도 건강상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옥살산이 많아서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음식 다섯 번째, 건강한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모든 종류의 생선에는 약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어, 정어리, 청어, 고등어, 멸치 등에는 더 많습니다. 오메가3는 대사증후군, 심장질환, 당뇨병 및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음식 여섯 번째,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러한 베리 종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화합물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합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음식 일곱 번째, 커피와 그린티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말하는 커피와 그린티 효능을 보면 심혈관 건강 개선, 염증 수준 감소, 만성질환 발병 위험 감소와 같은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녹차에 있는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지방산 손상을 줄임으로써 염증을 억제합니다. 아침 공복 모닝 커피는 위를 자극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녹차에는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어서 아침에 커피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블랙커피입니다. 지금까지 염증을 없애는 음식들 알아보았는데요. 염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있는데요. 급성염증은 피부염, 맹장염, 편도선염 같은 것들인데 이러한 급성염증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성염증은 우리가 증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디가 아프거나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만성염증이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등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퇴행성 질환을 일으켜 치매,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골관절염을 유발하고 암까지도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만성염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버드에서는 염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약국이 아니고 냉장고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만성질환에서 벗어나 구구까지 팔팔하게 당당한 중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당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